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일방적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는 제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냥 뵙고 있기만 해도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았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유튜브에 소개해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연을 나누게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그분께 받았던 영감과 감동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을 만난 것은 몇 년 됐습니다.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환자분의 병력과 아프게 된 사연을 적어주신 설문지를 먼저 받고서 미리미리 읽어보면서 분석을 하는데요. 퇴근해서 설문지를 읽어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간경화 환자분이라고 해서 예약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간경화 진료라고 해야 되나? 당혹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성장하고 키가 크면서 양쪽 다리가 길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중학생 때 정상적인 다리를 10cm 이상 절제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해서 회복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사연이 평범하지 않은데요. 성인이 되어서는 암이 발병하셨습니다. 신장암으로 양쪽 신장을 모두 절제하셨고 방광암으로 방광도 절제하셨고 갑상선암으로 갑상선도 절제하신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살 수 있으신 걸까 의문이 드는 와중에 간경화가 발병해서 복수가 많이 차서 진료를 받고 싶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설문지를 보면서 이 진료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머리에 떠올리곤 합니다. 초진 때 만나서 이것저것을 체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요. 그런데 이분은 초진 때 만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많이 차 있는 상태였어도 간경화만 볼 때 얼마든지 치료를 해볼 만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전반적인 상황이 정말로 고난이도의 환자로 보이시죠? 병력만 이렇게 나열해봐도 인생의 굴곡진 사연이 엄청나게 많겠구나 라는 느낌도 오고요. 치료를 하면서 무슨 사건 사고가 어떻게 벌어질지는커녕 호전이 잘 될 것인지도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약 날짜가 됐습니다. 혹시나 취소되거나 미루거나 하시진 않을까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예약 시간에 맞춰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원장실에 들어오실 때 이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확장 이전하기 전에는 한의원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스스로 두 발로 걸어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내원을 해달라고 어깃장을 놨었죠. 모든 통로가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겨우 지나갈까 말까 했는데 앰뷸런스로 오셔서 응급베드에 누워서 베드 통째로 밀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 한 분이 등장하시면 한의원이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상태는 아닐까 걱정이 되었고요. 최소한 휠체어로 오시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실 문이 열리고 환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이 환자분이 설문지를 주신 그분이 맞나 생각될 정도로 너무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장을 너무 깔끔하게 입으신 노신사분께서 지팡이도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그게 왜 놀랍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파보시면 압니다. 아프면 씻는 것도 힘들고 옷 입고 벗기도 힘들고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도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온다고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오시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우리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의 패션 센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간경화 말기가 돼서 복수가 몇 킬로씩 차면 배가 부른 임산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몸을 굽히기도 힘들고 양말을 신기도 힘들고 다리가 부어서 양말은 발목을 조입니다. 복수가 차면 바지도 허리 사이즈가 당연히 안 맞지만 신발에 발도 잘 안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와 발에 습기가 차고 물이 배어 나옵니다. 복수가 하체 쪽으로 스며 나오는 거죠. 신발을 신으면 양말과 신발이 물로 축축해지는 겁니다. 어딜 가고 싶겠고 뭘 먹고 싶겠고 누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냥 다 낙심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생각도 들고 그래도 살 수 있으려나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졌다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경계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아마 들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에너지들이 풍겨 나옵니다. 그런데 원장실을 들어오시는 그분의 표정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복수 때문에 배가 남산만해진 것과 약간 다리를 저으시는 것 말고는 환자분이라고 느껴질 만한 징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정갈하고 깔끔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해보자 하니 신발을 벗고 베드에 눕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누워서 팔을 누를 거라고 하니까 수트 상의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거라고 하니 다시 또 옷을 갖춰 입으시고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시고 다시 단정하게 구두를 신으시고 제 앞에 각을 딱 잡고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메모하셨습니다. 노트에 메모하신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노신사께서 스마트폰에 직접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양방검사와 그간의 병력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수치까지 열거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너무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고 계셨고 자기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가 온몸을 다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치료를 해드리고 싶다, 어떻게든지 낫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솟아올랐죠. 이러한 감동은 저한테도 참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알러지 대마왕이다 하지만 제가 이분보다는 그래도 훨씬 상황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인생을 너무 나태하게 살았나 보다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잘 되면 간 해독 기능이 좋아지고 이뇨제 효과가 잘 나는 느낌이 들면서 소변도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수가 소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까 복수천자로 인위적으로 복수를 뽑아내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원리를 설명드렸지만 이분께서 나는 신장도 없고 방광도 없는데 어떻게 복수가 빠질 수 있습니까? 투석으로는 복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 말고 어떤 생화학적 기전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저도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없으니 잘 모르겠고 환자분 앞에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했던 간경화 환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다면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신장암으로 신장 한쪽을 절제하시고 또 다른 신장도 암이 전이돼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계속 투석을 하시는 도중에 간경화가 발병을 해서 복수가 심한 말기 상태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셨던 한 암 환자분의 케이스가 가장 유사하다고요. 그분도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70대 후반의 할아버지를 알러지 치료로 몇 년 더 살게 해드렸다고, 그게 저의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만 생각하자면 못할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나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으니까 환자분께서 스스로 결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실장과 상담을 하고 다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겠다고 원장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경화 치료의 프로토콜 그대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장을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신을 믿는 분이냐? 그래서 원장님은 매일 기도하신다. 점심때마다 원장실을 비우지 않고 기도하시더라. 말씀을 드리니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치료를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고 계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살고 계신데 저와 결이 맞는지 그것 하나를 체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정말 잘 치료하고 싶었어요. 이게 케이스를 잘 내고 싶다, 치료비를 내셨으니 값을 해드려야 되지 않냐, 그런 수준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대하고 있었는지는 그분은 아마 전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특별히 신경 쓰는 환자분일수록 회복이 잘 안 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 징크스가 아니라 의료계에 만연한 징크스죠. VIP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면서 프로토콜에 뭔가 특별히 손도 대지 않으면서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제 새벽 기도 가운데 가장 이름이 많이 올라가는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됐습니다. 복수가 어떻게 빠질 수 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복수 천자를 하고 나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면서 복수가 다시 차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어느 정도 복수가 잡히게 됐어요. 오늘은 몸무게가 좀 늘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냐 물어보면 누구를 만났는데 간경화 식이요법 말고 외식을 좀 하게 되면 바로 복수가 좀 심해지더라 하면서 웃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분들은 서울에 올라오셔서 하루에 몇 번씩 치료하시는 환자분들 마냥 그렇게 열성적으로 치료에 올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오시냐 물어보면 바쁘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죠. 중환자분이 치료 말고 다른 일로 바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시냐 물어봤더니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난리였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파산하게 된 1인 영세업체, 구멍가게 사장님들을 도와주는 무료 컨설팅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인가? 그 말이 제 목구멍까지 가득 올라왔는데요. 그 말을 제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영세업체의 구멍가게 사장님들이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무료 컨설팅을 받는 분들은 신장 2개가 정상적으로 잘 있고 방광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간도 잘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내 인생은 폭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께서 본인을 도와주려고 나서서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살라가며 자신을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떤 기분이 들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저 자신에게도 이분은 아주 큰 반문을 던지셨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주 뵙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의문을 확장 이전하고서 선물을 이만큼 들고 오셔서 넓어지니 좋다고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분과의 사진을 올리고 싶어서 허락을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카톡만 남겼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분이 생각이 나나 싶었는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받으셨던가 봅니다. 그래도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몇 년을 더 사셨으니 감사하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병원도 시스템도 좀 더 갖추어졌을 때 오셨으면 더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간경화 하나만으로도 많이 아프시죠?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요? 여러분의 존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존귀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고 싶지 않다, 병이 낫고 싶다 생각하고 계신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했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서 할 엄두가 안 날 만한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저 살고 싶다고만 말하기 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인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고 싶어요.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더 살게 해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아까워서 좀 더 기회를 줘야 되겠는걸.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못해. 그렇게만 말하면서 아픈 몸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뜻이 있으니 그 사명을 하며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보면서 저 나름의 꿈이 또 추가됐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뜻을 이루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꿈 말입니다. 오늘 환자분 한 분과 겪었던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나눠봅니다.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